이병헌은 KBS 공채 14기로 데뷔했습니다. 데뷔하자마자 바로 드라마 바람꽃은 시들지 않는다에 출연하는데 데뷔작 치고는 제법 비중 있는 역할을 맡으면서 무명생활이라고 할 만한 기간이 없이 무난하게 배우의 삶을 시작합니다. 일제강점기 시절에 느껴야 했던 우리 민족의 서러움, 특히 여자들의 모진 운명을 담은 드라마인데 유튜브에서 유료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드라마는 그다지 시청자들의 이목을 끌지 못했지만 바로 다음 드라마 내일은 사랑에서 주연으로 발탁되어 대박을 칩니다. 대학 동기 5명이 동아리를 결성하면서 벌어지는 여러가지 상황들을 다룬 이야기입니다. 이병헌은 물론이고 김정균, 이지형, 김정란, 박소연 모두 이제 막 데뷔한 연기자들이었는데 출연자 전원이 상당한 인기를 끌게 만들었습니다. 드라마 OST까지 가요톱10에서 10위 안에 들어갈 정도로 히트쳤고 당시에 인기 있던 드라마 우리들의 천국과 쌍벽을 이루면서 캠퍼스의 환상을 심어주었습니다. 해당 드라마에서 김정균이 자주 사용했던 대사가 있었는데 당시의 유행어처럼 퍼졌었고 지금은 거의 한국말처럼 사용되고 있는 파이팅입니다. 1994년에는 폴리스라는 드라마에 출연하는데요. 이현세가 그린 동명의 만화를 원작으로 한 작품입니다. 경찰인 이병헌은 오영경과 신혼부부로 나오는데 이병헌 때문에 일본으로 도피해야 했던 범죄자가 오영경을 살해하게 되고 이에 분노한 이병헌이 복수하는 이야기입니다. 시청률도 준수하게 나왔으며 내일은 사랑에서 스타가 된 이병헌의 위치를 다져주는 큰 공헌을 한 드라마입니다. 그 다음 해에는 아스팔트 사나이라는 작품에 출연합니다. 고 최진실과 정우성 그리고 이영애가 주연급으로 출연하고 이정길, 박윤환, 허준호가 조연으로 나온다는 소문에 방송 전부터 화제가 됐던 작품입니다. 해당 드라마도 동명의 만화가 원작인데 원작이 이미 좋은 평가를 받았고 막대한 제작비를 동원한 드라마라서 수준 높은 작품이 나올 거라는 기대와는 달리 콕 찍은 자동차 기업 홍보물이라는 비아냥을 들었고 시청률도 기대 이하였기에 사람들 기억 속에서 오래가지 못하고 잊혀졌습니다. 이후 바람의 아들, 아름다운 그녀, 백야 3.98 등이 출연하지만 그다지 큰 호응을 받지 못하고 종영합니다. 하지만 1999년 드라마 해피투게더로 다시 한번 이병헌의 증가를 보여주게 되는데요. 불의의 사고로 부모를 잃은 오남매가 어렵게 다시 재회하지만 서로 살아온 삶이 너무 다른 데서 오는 갈등과 아픔을 겪으면서 다시 가족애를 살려가는 이야기입니다. 2군 야구 선수이자 장남인 이병헌이 뿔뿔이 흩어진 형제들을 찾아다니며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 다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뭉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데 시청률 38%가 나올 정도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지금 보면 스타들이 총출동한 드라마입니다. 해당 드라마를 마치고 이병헌은 군대에 갑니다. 원래는 현역으로 입대할 예정이었으나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부음 때문에 6개월 단기 사병으로 국방의 의무를 대신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10억의 빚을 남겼는데 재산 상속을 포기하면 빚을 갚지 않아도 됐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믿고 돈을 빌려준 사람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건 아버지의 명예 실추라고 생각해 이병헌은 군 제대 후 3년 동안 전국 나이트클럽을 돌아다니며 사인회를 하면서 빚을 최대한 빨리 갚았습니다. 빚 청산 이후 상당 기간 번아웃 증후군에 시달렸지만 한편으로는 인생에 큰 숙제를 한 것 같아서 마음의 짐을 많이 덜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밀레니엄 2000년 연예계에 복귀한 이병헌은 공동경비구역 JS에 출연하면서 영화 쪽으로도 대박을 냅니다. 사실 이병헌은 이전에도 영화를 많이 찍었습니다. 누가 나를 미치게 하는가, 런어웨이, 아마게돈, 지상망가 등등 많은 작품을 했었지만 어째서인지 영화는 히트작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작품도 그렇게 큰 기대를 안 했었는데 관객 수 589만 명을 찍었습니다. 이병헌은 본인의 첫 번째 영화 히트작이 나온 게 실감이 안 나 혼자 몰래 극장에 가서 해당 영화를 수도 없이 봤다고 합니다. 2001년에는 번지점프를 하다가 개봉합니다. 대학 시절에 처음 본 이은주에게 반한 이병헌은 어렵게 고백을 하고 사귀게 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불의의 사고로 이은주가 사망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군대에 입대한 이병헌은 제대 후 고등학교 교사가 되는데 본인이 담임을 맡은 반 남학생에게 이은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남학생도 본인이 전생에 이은주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다시 연인으로 발전하고 뉴질랜드로 여행을 갑니다. 그리고 제목처럼 번지점프를 하는데 다리에 줄을 묶지 않습니다. 영화 개봉 이후 동성애를 너무 미화시켰다는 비난을 받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성소수자 진영에서도 이성의 중심주의적 설정이라며 비난을 받았습니다. 다시 드라마 아름다운 날들로 TV에 복귀한 이병헌은 승승장구합니다. 한국 가요계에 종사하는 4명의 젊은이들의 일과 엇갈리는 러브스토리를 이병헌, 류시원, 이정현, 최지우가 주연을 맡아서 연기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인기가 많았지만 일본에서 이병헌의 인기는 가히 윤사마에 버금갈 정도였습니다. 윤사마라고 불리면서 앨범까지 발매했고 콘서트는 당연히 전부 매진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다음 드라마에 비하면 아름다운 날들의 인기는 조적지열입니다.
2003년 대한민국을 뒤집어 놓은 올인이 방영합니다. 원래 시나리오는 송혜교가 지성과 결혼을 하고 이 소식에 눈이 뒤집힌 이병헌이 지성에게 복수를 하는 내용이었는데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이 SBS 홈페이지를 습격해서 이병헌과 송혜교가 결혼을 안 하면 드라마 시청을 않겠다고 협박을 하는 바람에 급하게 시나리오를 수정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처럼 드라마의 시나리오를 수정하는 나라가 또 있는지 궁금하네요. 이병헌은 이 드라마에서 상대 역을 맡았던 송혜교와 잠시 교제를 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 이병헌은 34세, 송혜교는 22세였습니다. 15개월 만나고 헤어졌는데 결별하기 전부터 송혜교는 드라마 풀하우스에서 상대 역으로 만난 비와의 열애설이 많이 퍼진 상태였습니다. 결별 후 이병헌은 영화에 매진합니다. 2005년 한국 느와르 영화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달콤한 인생이 스크린에 올라갑니다. 관객 수는 130만 명을 채우지 못하지만 김지훈 감독 영화가 되게 그렇듯이 감상하고 난 후 후폭풍이 꽤 센 영화 중 하나이며 덕분에 2차 시장에서 흥행했고 골수 팬들을 많이 확보한 작품입니다. 명령에 복종하지 않고 잘못을 시인하지 않는 이병헌의 입장과 조직의 보스로서 그런 부하를 대하는 김영철의 입장은 서로 상반된 듯 하면서도 같은 입장인 것 같다고 평가하는 관객들이 많았습니다. 남자라면 둘 중 어떤 입장에 있던 비슷한 행동을 할 것 같습니다. 2008년도에도 김지훈 감독과 한 번 더 영화를 촬영합니다. 김지훈 감독 작품 중 가장 가벼운 마음으로 볼 수 있는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입니다. 나중에 악마를 보았다에서도 해당 감독과 함께 일하게 되는데요. 감독은 처음부터 한국형 서부극을 만들 생각으로 제작했다고 합니다. 관객 수는 660만으로 나쁘지 않은 성적이지만 손익분기점이 650만 명이라서 수익을 거의 남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때 한 포털 사이트의 놈놈놈 스태프였던 친구가 임금을 다 받지 못했다고 폭로한 블로그가 있어서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 많은 제작비가 들어가면 종종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2012년에는 광해 왕이 된 남자를 촬영하는데 이 작품이 이병헌의 첫 번째 천만 관객 영화가 됩니다. 조선시대의 왕 광해군이 갑자기 쓰러지자 나라가 어지러워질 것을 우려한 중신들이 왕의 대역을 할 인물을 몰색하던 중 우연히 시장바닥에서 만당꾼으로 먹고 사는 이병헌을 찾아냅니다. 처음에는 왕의 대역으로 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대역이 아니라 왕으로 바뀌어가는 인물의 심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광해군과 천민의 역할을 동시에 하는 이병헌의 연기력이 많은 찬사를 받았고 이후 헐리우드 영화 G.I. 조 1, 2, 터미네이터 제네시스, 레드에 출연하면서 숨겨왔던 영어 실력을 자랑하며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먹히는 배우라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이병헌은 2015년 내부자들에 출연하는데 정책 깡패로 일하다가 조직에게 버림받는 이병헌이 실력은 좋지만 소위 빽이 없어서 승진 못하는 검사 조승우와 함께 정치계, 언론계, 경제계의 비리를 폭로하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명대사를 남긴 해당 영화는 신기하게도 현실을 예견한 듯한 내용 때문에 지금도 종종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성매매 의혹이라던가 민중은 개돼지와 같다라는 대사를 고위 공무원이 그대로 한 적이 있었고 대기업 회장이 살인교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는 사건, 그리고 무엇보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자 내부자들은 오히려 한국 현실을 미화했다는 희대의 재평가를 받았습니다. 안 보신 분들이 있다면 추천드리지만 잔인한 장면과 선정적인 장면이 많아서 가족끼리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으니 혼자 보세요. 이병헌은 요즘 유료 방송 채널에도 얼굴을 비추고 있습니다. 미스터 선샤인은 신미약물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데 조선의 주권을 되찾기 위해 노비, 백정, 아녀자들이 의병이라는 이름으로 뭉쳐서 하나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나라가 어지럽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시기라도 역시 젊은이들의 사랑은 막을 수가 없죠. 3명의 친구가 1명의 여인을 두고 벌이는 우정과 신경전도 볼만한 스토리입니다. 여기에서 이병헌은 검은머리 미군 장교 역을 맡는데 노비인 부모가 주인에게 매맞아 죽은 뒤 미국으로 넘어간 후 모진 시간을 견디며 군인으로서 성공을 합니다. 한국어, 영어가 가능한 이병헌은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한국으로 파견이 되고 이병헌은 나쁜 기억밖에 없는 한국에 조금의 동정도 없지만 조선 여인 김태리를 만나면서 많은 방황을 하게 됩니다. 비슷한 시기에 방영한 드라마 중에서는 단연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한 걸로 알 수 있듯이 재미있는 작품입니다. 가장 최근에 출연한 드라마는 우리들의 블루스입니다. 제주도를 지리적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인데 이병헌은 트럭 하나가 전 재산으로 낮에는 이것저것 트럭에 물건을 실어다 팔고 밤에는 트럭에서 잠을 잡니다. 어렸을 때 엄마 김혜자가 아빠 친구에게 재가를 해서 어릴 적 내내 의붓 형제들에게 맞고 따돌림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격이 모나고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않은데 이 모든 책임을 엄마에게 돌립니다. 하지만 엄마 김혜자도 사연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집에 불이 나 부모님을 잃고 한글도 다 떼지 못한 채로 동생과 식당 일을 하며 근근히 살았는데
동생마저 죽고 홀로 된 김혜자는 왕리라는 남자에게 시집을 갑니다. 2명의 자식을 낳고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만 남편이 바다에서 목숨을 잃고 어떻게든 먹고 살기 위해서 첫째 딸과 함께 해녀가 됐지만 바다는 딸마저 데려가 버립니다. 이후 바다가 너무 무서워진 김혜자는 바다일을 못하게 되고 당장 오늘 먹을 것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이병헌을 키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남편 친구였던 선주의 첩으로 들어가서 선주의 처에 병수발을 들고 동네에서 남편 친구와 붙어 먹었다는 소리를 듣지만 아들만 키울 수 있다면 아무래도 좋았습니다. 이렇게 사연 있는 14명의 소시민의 이야기를 옴니버스식으로 엮은 드라마인데 노희경 작가의 작품답게 여러 인물과 이야기가 섞이지만 지루하지 않고 군더더기 없으며 깔끔한 마무리까지 시청자가 보기 편하게 글을 쓰셨습니다. 이병헌 씨는 결혼 전후로 해서 구설수에 오른 적이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민정 씨의 헌신적인 사랑으로 주변 사람들의 싸늘한 시선과 걱정을 모두 떨쳐버리고 지금은 아들까지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부디 지금처럼 좋은 아빠, 좋은 남편, 좋은 배우로 오래오래 활동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탁드릴게요. 끝!